한국 경제는 저는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기도 그냥 위기가 아니라 절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출판한 책 제목이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에요. 누구는 이거 무슨 뭐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위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997년 IMF 외환위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1990년대 말 거쳐서 뭐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2009년 세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경제가 침체하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이제 또 마이너스 성장할 때 이게 위기지. 지금 뭐 왜 위기냐? 아직 플러스 성장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내가 그냥 길을 가다가 저 위에서 2층에서 누가 물을 확 부었어요. 뜨거운 물을. 내가 그래서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내가 쉽게 일어나서 다시 정상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1997년, 98년 외환위기 때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로 V자 반등을 했어요. 마이너스 4.8% 성장했다가 다음에 플러스 10.3% 성장했어요.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요. 그때는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마이너스 근처까지 갔다 금방 V자 반등했고요. 2020년 그 당시에도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그러다 플러스 성장으로 바꿨죠. 마이너스 0.7였다 플러스로 확 올라 버렸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때 1970년대는 연간 성장률이 15% 가까이 될 때도 있었어요. 14.9% 1970년대. 그러다가 10% 밑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5% 후반대로 됐고 이러다 5%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제는 2%까지 왔는데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부터는 잠재 성장률이 2%도 아니고 1.8%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한국은행 이야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게 1% 밑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2040년대 후반으로 가면 0%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위기 아닌가요? 이거는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인데 이게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 있는 냄비 속에 그 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데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데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 아닌가요? 저는 이게 더 심한 위기다. 그래서 절대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되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 빨리 늙어가고 있어서 그래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 비중 보통 65세 이상 인구를 이야기하는데 현재는 한 20% 정도 돼요. 이 정도는 OECD 평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23년도에 0.72명이었어요. 그러다 지난해에 반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0.75명이래요. 그래서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봤자 OECD 평균이 1.5명이에요. 그게 딱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됐다고 하는 나라, 전체 고령 인구 비중이 한 30% 되는 나라, 그게 일본이거든요. 거기도 합계 출산율이 1.2명이에요. 우리보다 높아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아 뭐 이래요.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그러면서 어떤 분은 뭐라는 줄 아세요? 선진국은 누구나 다 보면 이게 소득성이 높아지면 다 성장률이 떨어진대요. 정말 그런 얘기 들어볼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 한편으로 정말 분노가 막 끌어올라요. 정말 그런가요? 일본은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유럽이 그래요. 유럽이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유럽을 따라갈까요? 왜 미국은 안 보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면 왜 싱가포르는 안 보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15배 커요.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한 25%고 우리는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배 더 큰 거예요. 소득 수준도 1인당 국민소득 수준도 우리나라보다도 2.5배로 높아요. 그런데 거긴 성장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난 70년대 중반 이후에 계속 평균적으로 2.5%예요.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2%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미국보다 더 낮아요. 앞으로 더 낮을 거고요. 이제 일본 따라갈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고 유럽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미국이나 싱가포르를 따라가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정말 이건 정말 절대 위기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더 어쩌면 큰 위기다 하는 거고 사실은 그래도 인구가 이렇게 고령화가 돼도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막 미래 먹거리 투자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 막 만들고 새로운 상품 막 만들고 우리 전 세계에서 뭐 잘 나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인구 고령화를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그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투자가 다 어디로 가느냐? 다 부동산 투자로 간단 말이에요. 전체 GDP 중에 투자가 30% 이상이라서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사실 그중에 절반이 다 건설 투자예요. 자, 집 짓고 아니면 저기 뭐 고추 말리는 공항 지으면 그게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최첨단 설비를 들여오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 자꾸 만들어내야지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뜩이나 빨리 늙어가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 안 만들고 전부 부동산에 다 매달리고 있으니까 정부 그렇고 정치권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가게까지 거기 끌려가가지고 다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랬어요. 지난 정부대로 3배 집값 올렸고요. 이번 정부도 집값이 떨어질만 하니까 2022년 중후반 이후로 그러니까 뭐 무슨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니 이런저런 막 이름 붙여가지고 정책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막 40조 지난해는 60조 이거 올해도 60조 풀겠다고 그래. 막 돈을 풀어요. 그래가지고 집 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그 젊은 사람한테 미래에서도 끌어다가 빚내가 집 사면 그게 과연 도와주는 거냐는 거죠. 그럼 전부 투자 재원이 다 글로 가버리고 젊은 사람들 전부 빚더미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집값 오르면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집값 더 올라가면 앞으로 또 그럼 더 젊은 사람들, 더 어린 사람들 이제 막 나이가 더 이제 성년이 되어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집값 더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어떡하죠? 그럼 그때 또 그럼 돈 더 많이 빌려주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정책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빨리 늙어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미래 먹거리를 열심히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엉뚱한 데 돈이 가고 있다 하는 게 큰 문제고 더군다나 그래도 또 우리 인적 자원이라도 좀 우리가 점점점 더 정말 고숙련 최고의 창의적인 인재를 막 만들어내면 그러면 막 새로운 기업들 만들고 새로운 기술 만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부터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죠. 뭐 여기저기 막 학원 막 뺑뺑이 막 돌리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요? 과학자 되기 위해서 그러나요? 나중에 엔비디아 만들려고요? 테슬라 만들려고요? 아니죠. 의사 되겠다고, 판검사 되겠다고, 아니면 어디 소수대 몇 개 대학 그 졸업장 따려고 그냥 막 그렇게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공부는 또 뭐예요? 전부 다 그냥 단순 암기, 반복.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능 시험 봐가지고 그 시험 가지고 수능 시험 뭐 1.2점 차이 가지고 대학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창의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혹시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고 혹시 내가 원하지 못하는 의대 못 가면 그러면 또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러면서 또 인적 자원을 계속 낭비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이 그렇습니까? 제가 미국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심각한 병에 지금 걸려 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빨리 늙어가는 조로증. 거기에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부동산 몰빵하는 그러한 정책. 그래서 뭐 당뇨병에 거기다 고혈압에 콜레스테롤까지 막 엄청나게 높아지는 이러한 합병증까지 걸려 있는 이런 상태다. 거기에다가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는 걸 갖다가 그냥 잊어버렸어요. 이게 지금이 정상인 줄 알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치매까지 걸린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까? 거기에다 외부에서 이제 엄청난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국은 또 완전히 혼란스럽고 서로 싸워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제가 제 채널 홍보하고 제가 제 책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속상해서 제가 제 채널 하는 거예요. 이현웅 교수 경제포럼도 그렇고 제가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책을 출판하는 것도 정말 이거 알려야 되겠다. 정말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정말 위기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오늘 여기에 나와서도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이거 정말 이런 문제점을 같이 우리가 인식하고 빨리 여기에서 이 뜨거운 물 속에서 이 냄비 속에서 빨리 튀쳐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